자, 이제 챕터 9 강제 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은 크게 막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법조문만 보셔도 될 정도로 지금은 쟁점이나 또 이슈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강제근로 금지 요거 관련된 뭐 의의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법조문에 있으니까요. 관련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시면 이 강제근로가 만약에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만약 제약한다. 그럴 때 이제 요게 써먹히는 거예요. 저 퇴직할게요라고 하니까 과도한 어떤 책임을 묻던가 안 돼, 퇴직하지 마. 너 일 마무리 다 하고 가야 돼. 억지로 강제로 이제 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강제 근로 금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상으로는 적지 않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비 반환 약정. 요거는요. 지금 여기 강제근로금지가 아니라 별도로 연수비 반환 약정 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게 위약예정 금지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약예정 금지 관련돼서 연수비 반환 약정을 배울 텐데, 아니 글쎄, 연수비 반환 약정이 이게 그 근로자를 제약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적용할 경우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강제 근로 금지 규정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위 반환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뿐만 아니라 강제 근로 금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쯤인가 로스쿨 변시에 이 연수위 반환 약정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연수위 반환 이제 로스쿨은 그 변시에서 노동법 그렇게 중요하게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날림으로 공부하고 있고 있다가 그냥 생각나는 게 강제 근로 금지 이게 생각나가지고 위약예정 금지 거의 쓰지도 않고 이 강제 근로 금지 뭐 쓸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여기 이 강제 근로 금지 가지고 썼어요. 근데 뭐 노무사 시험 같으면 완전 꽈락을 면치 못할 텐데 결국 붙었습니다. 붙어 지금 변호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통하긴 한다는 얘기예요. 연수입 반환 약정 이것도 이게 강제될 경우에 강제 근로 금지가 금지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전적 수단 매개로 하는 강제 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이게 위약 이제 이제 벌로서 이제 근로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 강제 근로가 되는 것이죠. 전차금 상계 미리 빌린 돈을 이제 사용 그 근로자가 미리 돈이 비급하게 필요하니까 미리 사용자에 빌려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단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그 사장님이 한 얘기가 너 그 몸으로 때워 일로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 근로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돈 갚지 못하니까 사용자가 너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해. 너 근로자가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강제 근로이거든요. 그래서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저금 요게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구로공단이나 이렇게 상경한 우리 젊은 우리 그 형 누나들이 강제로 이 저축하게끔 강요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자 같은 거 사용자가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금지하게끔 하려고 만든 규정이 되겠습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한테 이런 강제 저금이 있어요. 따라서 요런 것들은 지금 문제화하면은 문제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미성년자는 특별하게 보호합니다. 미성년자 강제근로 금지시키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특히 연예인인 미성년자 많잖아요. 아이들 아역 배우 같은 경우 많잖아요. 이런 아역 배우 근무하고 쉬는데 억지로 근무시키는 거 안 됩니다. 그런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 돼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성년자는 강제 근로 금지시키는 거 이런 규정들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인 보너스 전속 근무 약정 요거는 이제 위약 예정 금지 할 때 별도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연수위 반환 약정, 그다음에 사인인 보너스 전속 근무 약정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합니다. 다 위약 예정 금지 파트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인인 보너스 전수근무 약정이 바로 만약에 그런 사인인 보너스가 뭐냐 어떤 사인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받는 어떤 금전적 대가예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데요. 우리한테 와서 사인인 보너스 챙긴 다음에 곧 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게 어딨어? 너는 안 돼. 일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강제 근로 금지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강제 근로 사인인 보너스 전속 근무 약정 상세히 배울 텐데요. 그때 강제 근로 금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위반의 효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래 여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맞추기 위해서 2017년도 11월 달 법 개정 통해 가지고 다 5천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 금기법 107조 이거 규정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행 금지. 요즘 뭐 폭행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폭행하면은 바로 금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근로자 상호간 폭행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근로자 상호간 폭행은 금기법 제7조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기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뭐 이런 금기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 상호간에 폭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휘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 즉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판례상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에 족구 대회 하다가 이제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그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폭력행위 일어나서 다쳤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 마찬가지로 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센 축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민권 행사. 공민권 뭡니까? 공민권 선거 간다든가 어떤 또는 이제 예비군 훈련 이렇게 이런 것들 국가가 어떤 법으로 일정 부분 이제 또 뭐 하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선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예요. 이런 이것을 공민권 행사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 그쵸? 그 다음에 공예 직무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 행사나 공예 직무, 이게 주로 뭐 있습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이 되겠죠. 이런 거 직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일단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선거를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용자가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지금 일 좀 해주고 좀 한가할 때 한 5시쯤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걸 막는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공민권 행사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민권, 선거권, 그 다음에 공예 직무,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증인 감정인으로 나가는 것이고, 향토 예비군, 민방위, 선거 입회인 이런 것들 나갈 때, 제가 어떤 민사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그 증인 출석 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출석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증인 나가는 것 때문에 3시간 뺐기 때문에 월급에서 3시간 삭감하겠다?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효과는 사용자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변경 지금 너무 급하니까 다른 시간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시간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무급이 원칙이지만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즉 공익 직무 시 소요된 시간 무급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 선거나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이런 데일 경우는 유급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한 때 해고한다. 이런 취업규칙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공민권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했을 경우에 역시 벌칙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2천만 원 이렇게 숫자를 좀 맞췄습니다. 2017년 11월 달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챕터 10 우리 중간 착취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 착취 금지. 이게 이제 한번 얘들 한번 시험에 한번 나왔어. 2012년도에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예, 지금 많이 이제 이슈화 되지는 않아요. 이런 판례도 좀 옛날 판례입니다. 2004년, 2008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좀 올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마침 또 기출이고요. 한번 쭉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의는 법조문이다. 법조문. 자, 근데요, 이 법조문이 상당히 많은 게 나와요. 힌트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즉 사용자 근로자 상관없이요, 제3자 브로커예요. 브로커도 중간 착취 금지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률을 중간 착취, 중간 돈 빼먹는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법률에 따르지 않냐고는, 따라서 법률에 따른 경우, 이런 게 있어요. 파견법 이런 것들. 이제 어서 사용자가 파견 사업주라고 하죠. 사용자가 파견 누구를 이제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 대가를 받겠죠, 중간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직업 소개소 이렇게 관련된 법령들, 이런 것들은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중간 착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리로 돈 노리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취업에 개입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인으로서, 이건 중간자로서, 다리 놓는 브로커죠. 브로커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개입은요. 개입은 처음에 취업에 개입하는 거니까 처음이죠. 처음. 시초. 근로관계를 성립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은 뭐예요? 중간자로서, 이거는 근로관계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중간중간 근무하면서 빼먹는 거, 돈 빼먹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으로서는요. 자, 주체, 대상 보시는 것도 중간자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 사업주 사용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람 다 단체 묻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돈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뭐냐?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중간인으로서 취득은 뭐냐? 근로관계 존속 중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근로자, 노무제공과 사용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직용 예외 법률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 직업안정법, 여기에 이제 직업 소개가 있죠. 그 다음에 파견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취업을 알선했어요. 이게 취업 알선 기본적 중간 착취 금지 규정에 반하게 됩니다. 이거 금기법 위반 돼버려요. 자, 문제는요.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를 했어요. 돈을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 이건 뭐예요? 보통 미수라고 하잖아요. 미수. 이런 경우에도 중간 착취 금지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수인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미수가 아니라 아예 금기법 위반으로 기수로 봐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게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자, 판례는요. 쌍용자동차 취업 알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쌍용자 제가 다 밝혔네요. A 회사가 어딘지를. A 회사 철의 노동자회라고 하는 이름은 거창하죠. 이런 노조원 갑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거창하면 약간 좀 구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철의 노동자가 뭐예요 이게? 아무튼 이런 회를 이끌고 있는 노조원 갑이, 자, 아까 지저분한 행위를 합니다. 500만 원만 주면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해서 구직자에게 금품을 수령합니다. 아직 구직자니까 직접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구직자 한 명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이런 알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A 회사에, 근데 더 나쁜 사람이죠.
돈은 받았는데 속에 알선 안 했습니다. 이게 더 문제된 것이죠. 더 나쁜 놈이죠. 판례는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속에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경영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슬래시 하시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즉 뭡니까? 이런 행위만 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라는 얘기예요. 근기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경영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개, 알선 행위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인 소개나 알선 행위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중간 착취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면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소개할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만으로도 근기법 위반으로 볼 것입니다.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이에요. 굳이 근로관계 성립 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알선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검토 의견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 연이어서 군등대우 원칙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날씨가 춥고, 그리고 오늘은 그 눈까지 내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눈 내리는 그 날이라 해가지고 또 감성적으로 흐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저 고시 때부터 그랬었어요.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요, 아예 사우나 갔습니다. 여러분 신림동 계시는 분들은 거기 그 사우나 합기업학원 옆에 있는데 그쪽에 사우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 사우나 저는 그때부터 다녔었거든요. 그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사우나 가서 몸이 피곤하고 머리도 띵하고 그럴 때 사우나 가서 참 그 뜨거운 물에서 땀 빼고 찬물에 딱 들어가서 머리 식히는 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갔다 와서는 또 개운하기도 하고 또 잠도 잘 오고 잡생각도 없어지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좀 약간 몸이 찌뿌둥하고 집중 안 되는 그 흐름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좋고, 지금 그 이후로 저도 지금도 저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가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많이 해요. 앉아서 땀 빼면서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생각도 좀 자주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리프레시 되고, 그리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 좋은 흐름이나 자꾸 매몰되는 그런 감정, 이것들은 빨리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곤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빨리 가서 주무시고 빨리 그 흐름을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밤에 늦게 자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는 야행성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야행성인 분들이 실제 야행성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그 당연하게 잠이 이제 늦게 자게 되는 것일 뿐이고요. 그 밤에는 이 활력이 떨어지고 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뇌과학자들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약 9시부터 밤 9시부터 10시 사이, 그때부터는 뇌의 활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리 암기한다 해가지고 암기 잘 안 돼요. 오히려 잡생각만 들어옵니다. 막 상상의 나래, 또 좌절, 또 너무 지나친 뭐 긍정적인 생각들, 그거 다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9시나 10시 되면요,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딱 접으세요. 접고 나가서서 이제 뭐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간단히 마무리를 대화하면서 스터디하면서 마무리 지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6시나 7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좀 낮잠, 아침에 식사하시고 졸리시면은 조금 한 30분 1시간 정도 엎드려가지고 주무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거,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났을 때, 제가 지나친 야행성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뭐 새벽 2시 이전에 잠도 안 자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 기간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거의 수험 시간 8년 동안에 7년 동안 맨날 실패하다가 막판에 패턴을 확 바꿔버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다 2차 붙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만큼 그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혹자는 뭐 7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막 8년에 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이미 그 한 3, 4년 차 때 붙었어야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안 좋은 패턴의 공부 방식을 취해버리니까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금방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균등대우 원칙 챕터 11입니다. 균등대우 원칙. 요게요, 2017년도에 사실 기출이 됐죠.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그 처우가요, 이제 기존에 있던 정규직 근로자들하고 차별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 기란법상의 차별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안 돼요. 이건 차별 시정은 전환제 기간제가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은 차별 시정을 이제 하려면 나 차별 있습니다. 균등 대우 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근기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챕터 11을 그냥 여러분 쓰시면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번 모의고사 때 다 풀어봤던 약수령 대비해서 풀어봤던 것들입니다. 제 케이스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잘 보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균등대의 원칙, 의 보시는 것처럼 뭐 법조문 쓰시면 되고요. 자, 차별 처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차별의 대상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 신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다 예시적이다. 이런 말 써주시는 거죠. 예시적이다. 자, 차별금지 영역은 무엇이냐? 금지 영역은 자 근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채용 전 단계 이거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근로 조건에 대한 것이입니다. 자, 이 근로 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승진, 배치, 복리, 후생 등 근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년, 해고 등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 모두 포함한다. 이런 것들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채용은 근기법 6조 위반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차별은 차별이죠. 하지만 이런 거 차별은 기단법이나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남녀 고평법이나 또 이제 기단법 이런 데서 이제 특히 남녀 고평법에서 다루고 있죠. 남녀 고평법에서 이런 모집 채용 단계에서 차별하지 말게끔 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명문으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차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집이나 채용, 이 근로관계 전에 체계 근로계약 맺기 전에 요거는 근로 조건에 관련된 차별이 아니잖아요. 모집과 채용에 대한 이제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그 다음에 모성보호, 교양사업체에서의 차별은 금지되는 차별이 아닙니다. 자, 뭡니까? 약자를 더 도와주는 것, 또 모성을 더 보호해주는 것, 그 다음에 교양사업체, 교회에서 불구신차 안 뽑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자, 입증 책임. 자, 차별 대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원래 입증 책임 자체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녀 고평법 또는 기단법 이런 데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해서 이걸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 고평법 요게 여러분 시험범위는 아니잖아요. 시험범위 아닌데요. 여러분 시험범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 여러분 2017년 같은 시험에서 그거예요. 자, 분명히 이 쟁점은 균등대우 원칙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런데요, 균등대우 원칙을 가지고 쓰려면요,
요 서브에 요 반쪽짜리 요거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답안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쟁점들을 쭉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록 금기법상의 근무 대응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판례가 있다. 판례 거론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자, 왜냐면 남녀 고편법 사별 이런 금지 이런 것들 다 이 금기법의 어떤 그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참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 남녀 고편법 이런 규정이 있고요. 남녀 고편법 차별이란다는 것은 사업주가 성별, 혼인,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이런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여기 채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로 조건을 이제 달리하는 등 어떤 차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요.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 주로 이제 판례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임금 외에 근로조건 차별하면 안 된다. 즉, 모집 채용, 임금 위에 금품, 그다음에 교육 배치, 승진에 차별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남자는 승진 빨리 하고 여자는 승진 늦게 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정년 퇴직하고 남자는 정년 길게 잡고요. 여성은 정년 빠른 정년 그래서 이제 일찍 이제 정년 퇴직하게 만드는 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고의 기준도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입증 책임, 세공자 입증 책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고용법상의 차별은요. 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단법상, 그다음에 파기환법상 차별금지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신청하고요. 제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그 위원입니다. 차별시정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 기단법, 그다음 파견법상 차별금지. 자, 기단법, 파견법은요, 기간제 단기간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 즉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기간제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전환됐을 때 그 차별을 있다. 요거는 여기 말하는 이 차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그 2017년도 시험 문제 푸실 때 이 기단법상 차별 금지 요거 가지고 쭉 쓰신 분들은 이제 관련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점위원이 이거 그냥 싹 점수 다 거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점 일탈이다.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다 써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지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단법과 파견법상의 차별은요, 노동위원회에 통한 시정 절차 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 구제 신청을 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정 성립되면요, 이거 재판상 화해, 즉 뭡니까? 재판상 화해 효력은 궁극적으로요,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쓰세요. 재판상 화해 이퀄 똑같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장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억 원 과태료 1억 원 이하 굉장히 센 겁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 위반의 효과 사법상으로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이런 차별금지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평등권, 헌법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균등대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차별 대우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손해배상에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손해 종류가 다양해요.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자료는 특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반드시 청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요, 이렇게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누구와? 남과 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여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 고용평등법, 남녀 고편법입니다. 제가 뭐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법 규정을 법명을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녀 고평법은 사업주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즉 남녀 임금 차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문제된 게 그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요걸 밝힌 거가 바로 이 평택 타일 제조공장 사례가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동일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밝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평택에 타일 제조 공장이 있는데요. 타일 아시잖아요. 뭐 화장실 타일이나 뭐 벽 타일 많잖아요. 자, 남자 직원들은요. 자, 무거운 이제 기계 원료를 운반하는 이제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정비를 맡고 있고, 이렇게 1급이 이제 이렇고요. 여직원들은 잉크를 보충하고 청소하는 업무들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이런 1급에서 제가 여기 두진 않았지만 1급에 있어서 약 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둡니다. 여직원들이요. 아니 왜 남직원하고 여직원하고 근무 연한이나 그렇게 이제 뭐 같이 입사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왜 남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차별을 두느냐? 금액이 있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근기법 위반으로 죄송합니다. 남녀 고평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검사가 혐의 인정해 가지고 기소하고요. 그런데요. 원심은 무죄 판결 내렸어요. 그 이유는 남자는 무거운 기계 운반 그 기계 다루고 원료 운반하고 무거운 원료 운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반해서 여직원은 고작 잉크 보충하는 거 이런 업무기 때문에 동일 가치가 아니다. 동일 가치, 동일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차별두는 것 정당하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요. 판례는요. 대법원 판례는 파기합니다. 파기환송하고 요거는 남녀 고평법 위반이다. 즉 동일 가치,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었다. 따라서 유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판례는 자, 타일 제조 공장에서 남녀 간 임금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된 차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첫 번째, 자,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관련해서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동일가치 노동이라는 것은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 따라서 남자가 이 타일 공장에서 무거운 기계 운반하는 거나 이 거기에 있어서 잉크를 보충하는 거나 이거 동질적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가치,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이 동일한 가치 노동인지 여부는 자, 두 문자로 기, 노, 책, 작입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 노, 책, 작,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 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률적 판단할 수 없다. 여러 사정, 특히 기, 노, 책, 작,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술은 객관적 수준, 노력은 노동 강도, 책임은 직업 의존도, 작업 조건은 물리적 작업 환경,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로 뺐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남녀 고평법은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기능책자 이렇게 몇 가지만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동일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 교환 직종 정년, 아까 정년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교환 직종의 정년을 43제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상공사의 취업규칙,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직종에는 남자가 포함됐었어요. 남자가 근데 극히 일부입니다. 남자가 3명밖에 포함 안 됐고 대부분 뭐 이제 몇백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남녀 차별이냐? 지금 이 그 전기통신공사의 취업 규칙에는 적용받는 사람은 남자도 있지 않느냐? 그 3명 남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판례는 우체국 교환원 사례에서 자, 최신부 소속 교환원 정년이 43세고 자, 이 최신부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전화 교환 여러분 기억 아시나요?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를 할 때 바로 거는 게 아니라 교환을 바꿔가지고 교환 자 어디에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부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환이 뭐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어디 끼우고 이런 것들 옛날 영화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이런 역할들을 어디서 했냐면은 지금은 뭐 전화국이지만 뭐 KT 이런 데지만 옛날에는 다 우체국이었단 말이에요. 우체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왜? 전보, 전화 똑같이 받다는 거예요. 전보는 우체부 아저씨가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받던 것입니다. 자, 82년도에 최신부에서 이제 이제 전기통신공사로 이제 그 바꿉니다. 이제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통신공사에서 여기서 이제 전화를 다루죠. 한전 인사 규정은 교환원 정년을 55세로 했다가 규정을 변경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 교환원 정년만 43세로 불리하게 변경했던 것이죠. 판례는 자, 이러한 이제 어떻게 판시했냐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교환 직렬 직종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취업 규칙의 인사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즉 비록 남성 근로자들이 일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여성 근로 교환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자, 검토. 자, 근기법상 남녀차별이 법 위반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근기법이 아니라 남녀고편법이죠. 남녀 간 차별이 합리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변경이 교환원 정년이 43세 다시 50세 53세로 결국 변경이 됐어요. 이 판결 이후로. 근데 53세가 여전히 일반 정년자들 58세보다 작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똑같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때는 차별은 아니다. 왜냐 차이가 얼마 안 되고 또 여성 교환원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연세가 많으면 또 그게 업무에 또 차질이 빚기 때문에 53세는 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차별이 아니라고 봤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88년 사례에서는 차별 인정, 그다음에 96년 사례에서는 차별 부정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